내가 그 고추잠자리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초가을 오후였습니다. 내 입처럼 붉은 몸을 가진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아주 지친 모습으로 내 가지에 앉았습니다. 단풍나무 아저씨,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될까요? 그러렴, 네 맘껏이렴.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가끔 까치나 제비들이 올 때도 있거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단풍잎으로 알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고추잠자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꿈쟁이에요. 고추잠자리는 묻지도 않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꿈쟁이? 그건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 같은데? 모두들 나를 그렇게 불러요. 고추잠자리한테 꼭 이름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슬쩍 꿈쟁이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내가 살다 간 흔적을 어떻게 남기겠어요? 내 이름은 꿈쟁이에요. 고추잠자리는 불러주기를 강요하듯이 자기의 이름을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아, 알았다, 꿈쟁이야. 나는 꿈쟁이야에 힘을 주어 말하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어서 좋아한다면 힘든 일도 아닌데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무척 서글픈 일이에요. 꿈쟁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그런 꿈쟁이를 보며 문득 돌연변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던 흰 제비처럼 꿈쟁이도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고추잠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흔적을 남길 생각이니?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꿈쟁이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꿈쟁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였으나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는 꿈쟁이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앉아있던 꿈쟁이가 갑자기 교실을 향하여 휙 날아갔습니다.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순식간에 꿈쟁이는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교실로 날아들어갔습니다. 우와, 고추잠자리다! 갑자기 교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보나마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온 꿈쟁이를 잡으려고 소리치는 것이겠지요. 나는 꿈쟁이가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반쯤 나간 모습으로 꿈쟁이가 날아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교실에는 왜 들어갔니? 글자를 배우려고요. 글자를 쓸 줄 알면 내가 세상에 살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글자를 배우기는커녕 죽을 뻔했어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니? 아이들이 서로 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바람에 놀라서 교실 안을 빙빙 돌며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 지쳐서 교실 유리창에 붙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조심조심 유리창으로 다가오더니 제 날개를 붙잡으셨어요. 아이들은 좋아서 손뼉을 치다가 서로 자기한테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가끔 잠자리들이 아이들 손에 잡혀 꽁지가 잘리거나 날개가 찢겨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나는 꿈쟁이가 교실 안에서 겪었을 일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쳐 나왔니?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보고 만약에 커다란 거인이 너희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좋겠니?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날 교실 밖으로 놓아주었어요. 내가 글자를 쓸 줄 안다면 그 마음씨 고운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말을 마친 꿈쟁이는 얼마나 혼이 났던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 지붕 위로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꿈쟁이가 몇몇 친구와 함께 내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쉬고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마음 놓고 편히 쉬렴. 고맙습니다. 고추잠자리들은 내 가지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으니 너희들이 꼭 내 입 같구나. 나는 흐뭇한 기분으로 말하였습니다. 정말 빨간 내 입과 고추잠자리들을 얼른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에는 둥근 달림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 쥐들이 풀밭을 기어가는 것까지 환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날개를 달기 위하여 물속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 날개를 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다니. 꿈쟁이가 달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못하다니. 그동안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구경하고 다녔지 않니? 다른 고추잠자리들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내 말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뜻이야. 흔적? 그게 왜 필요해? 다른 고추잠자리들은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는 듯이 꿈쟁이한테 물었습니다. 저 달림한테까지 날아갈 수는 없을까? 꿈쟁이는 다른 고추잠자리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뭐? 다른 고추잠자리들이 날개를 부르르 떨며 마구 웃어댔습니다. 나도 따라 웃다가 앵돌아 앉은 꿈쟁이를 보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에 웃음을 멈췄습니다. 달림한테 날아가서 뭘 하려고? 나는 사과하는 뜻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저 하얀 달에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이 뜰 때마다 누구나 내 흔적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꿈쟁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달빛 속으로 부르릉 날아올랐습니다. 정말 가는 거니? 이렇게 말하였을 때 이미 꿈쟁이는 달빛을 타듯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꿈쟁이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로 들어갔을 때처럼 가슴이 쿵쿵 뛰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휴, 꿈쟁이가 또 시작했군. 쟤는 고추잠자리로 태어날 게 아니었어. 그래,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좁아 보일 때도 있을 거야. 이 세상을 박차고 날아오르고 싶은 생각을 나라고 왜 안 해봤겠니? 다른 잠자리들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는 달림한테 날아간 꿈쟁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두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내 잎에 가벼운 물체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꿈쟁이야! 나는 반가워서 가지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꿈쟁이는 기진맥진하여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아주 가느다랗게 숨을 쉬었습니다. 달림이 널 싫다고 하던? 잠에서 깬 고추잠자리들이 놀려대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올라가도 달림과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찬바람이 마치 달림을 지키는 병사처럼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어요. 꿈쟁이는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느리게 말하였습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꿈쟁이는 서글픈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다시는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오랫동안 꿈쟁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고추잠자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닐 때도 있었지만 꿈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꿈쟁이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흔적을 남기려고 위험한 모험을 하다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도 낙엽이 하나둘 뒹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가지에 붙어있던 예쁜 잎과도 이별을 할 때가 온 겁니다. 안녕. 나는 떨어지는 단풍잎한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잎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나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키가 커지고 몸이 굵어지는 나야말로 아프면서 크는 나무인가 봅니다. 너무나 슬픈 모습이에요. 속으로 슬픔을 달래고 있는데 누군가 내 가지에 앉으며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아니, 넌 꿈쟁이가 아니니? 이런 날씨에 용케도 살아있었구나. 다른 고추잠자리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너는 지금 어떠니? 힘이 없어요. 여기에서 마지막 생각을 해야겠어요. 아직도 흔적을 남길 생각을 하는 거니? 꿈쟁이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꿈쟁이의 웃음이 마치 흔적을 남긴 데서 오는 듯한 여유 있는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 모양이구나?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추잠자리인 내가 달나라에 간다거나 글자를 알아서 생각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복잡해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살았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위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꿈쟁이는 서늘한 바람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며 말하였습니다. 결국 흔적을 남기겠다는 건 제 욕심이었어요. 꿈쟁이가 이 말을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강남으로 가기 위하여 먹이를 많이 먹어두려고 분주하게 날아다니던 제비 한 마리가 휙 지나갔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고추잠자리 꿈쟁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꿈쟁이의 흔적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는 꿈쟁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듬해 봄에 꿈쟁이가 앉았던 내 가지에서 꿈쟁이와 너무나도 닮은 빨간 단풍잎이 돋아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잎도 돌연변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추잠자리 꿈쟁이처럼.